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하는 2단원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차시는 5에서 6차시, 주제는 체험한 일을 떠올리며 감상이 드러나는 글쓰기입니다. 국어 교과서는 76에서 81쪽입니다. 교과서와 필기도구가 준비됐으면 시작해 볼까요? 기행문을 써본 경험을 떠올려 물음에 답해 봅시다. 5학년 1학기 7단원 기행문을 써요 단원에서 기행문을 썼던 경험이나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면서 물음에 답해 보세요. 첫 번째 물음입니다. 기행문을 써본 적이 있나요? 네, 5학년 1학기 국어 시간에 아마 써보았을 겁니다. 두 번째 물음입니다. 어디를 다녀와서 쓴 기행문이었나요? 네, 선생님이 보여주는 예시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경주를 다녀와서 쓴 기행문이었습니다. 라고 적어봤어요. 물음 3입니다. 기행문을 써서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나중에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행했던 경험을 생생하게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음 4입니다. 기행문에 들어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본 것, 들은 것, 생각한 점, 느낀 점 등을 쓰게 됩니다. 이것을 본 것과 들은 것을 견문이라고 하고 생각한 점과 느낀 점 등을 감상이라고 했죠. 이 견문과 감상이 잘 드러나게 쓰면 기행문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함께 살펴봅시다.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해봐요. 체험한 일을 떠올리며 감상이 드러나는 글을 쓸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상 깊은 체험을 떠올려 봅시다. 활동 1에 체험한 일 가운데에서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써보세요. 여러분들은 국어교과서 부침 4의 생각금을 쓰기 자료를 활용해 보세요. 갯벌 조사 체험, 국립종자원 진로 체험, 국립생태원 견학. 선생님은 경주문화재 견학, 또 갯벌 체험, 수영교실 등 자유롭게 떠오르는 것을 적어 보았습니다. 활동 2입니다. 앞에서 떠올린 체험을 인상 깊었던 차례대로 써보세요. 선생님은 경주문화재 견학을 첫 번째로, 갯벌 체험을 두 번째로, 수영교실을 세 번째로 써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썼나요? 활동 3입니다. 앞의 내용과 같이 순위를 정한 까닭을 생각하며 글로 쓸 체험 내용을 골라보세요. 선생님은 경주문화재 견학을 체험 내용으로 골라봤습니다. 고른 까닭은 새로운 것을 많이 보고 느꼈기 때문에 골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체험을 골랐고
어떤 이유로 골랐는지 적어보도록 해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체험한 일을 글로 쓰기 전에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부침 5의 체험 내용 정리하기 자료를 활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활동 1입니다. 앞에서 고른 체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해보세요. 이때 체험 내용을 정리할 때에는 체험하면서 있었던 일 가운데에서 기억에 남는 일을 써봐요. 예를 들어 국립생태원에 견학 갔던 일을 골랐다면 인상 깊게 보거나 배운 점이 무엇인지 쓰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도 함께 써보면 되겠습니다. 활동 2입니다. 앞에서 쓴 체험 내용을 살펴보며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원격 수업을 집에서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가족이나 형제와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는 혼자인 경우에는 인형을 가져다 놓고 인형과 함께 대화하며 1인 2역으로 이야기해 봐도 좋겠습니다. 나는 국립생태원에 견학 갔던 일을 글로 쓰려고 해. 특별 전시관에서 본 진짜 개미집이 인상 깊었거든. 나는 경주에 다녀온 것을 글로 쓰고 싶어. 정말 놀랍고 뛰어난 문화재가 많았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궁금합니다. 활동 3이에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궁금한 내용이나 흥미로운 내용을 물어보고 더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써보세요. 미술관에서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직접 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 또 네가 좋아하는 작가가 누구인지 궁금해 와 같이 흥미로운 내용을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기억에 남는 일, 보거나 들은 것, 새롭게 안 것, 생각이나 느낌, 언제, 누구와, 친구의 의견, 떠오르는 생각, 친구와 묻고 답한 내용, 더 알아보고 싶은 것 등을 이야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3번이에요. 체험한 일을 떠올리며 감상이 드러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국어 78쪽을 활용해 주세요. 활동 1입니다.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는 글의 특징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이 글은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해봅시다. 읽겠습니다. 상설 전시실 바로 위에는 한글 놀이터와 한글 배움터 그리고 특별 전시실이 있었다. 아이들이 놀면서 한글을 배울 수 있는 한글 놀이터,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한글 배움터는 모두 체험과 놀이를 하면서 한글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특별 전시실에서는 국립 한글박물관 개관 기념 특별전을 진행했는데 세종대왕 한글문화시대를 열다라는 기획 아래 세종대왕의 업적과 일대기, 세종시대의 한글문화, 세종정신 따위를 주제로 한 전통적인 유물과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현대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박물관을 관람하면서 책과 화면으로만 봤던 한글 유물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신기하고 즐거웠다.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3번씩 운영하는 해설이 있는 관람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더 많은 지식을 쌓으며 관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관람으로 국어 시간에 배웠던 한글을 더 생생하고 자세하게 배우는 소중한 기회를 얻어서 무척 뿌듯했다. 네,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았나요? 그러면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활동 2입니다. 글쓴이가 체험한 일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네, 국립한글박물관의 한글 놀이터, 한글 배움터 특별 전시실을 관람했습니다. 활동 3입니다. 글쓴이가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네, 그렇죠. 한글 유물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신기하고 즐거웠다라고 했죠. 또 국어 시간에 배웠던 한글을 더 생생하고 자세하게 배우는 소중한 기회를 얻어서 무척 뿌듯했다라고 했습니다. 활동 4입니다. 체험한 일을 떠올리며 감상이 드러나는 글을 쓰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체험한 일을 자세히 풀어 쓰는 것이 좋아. 또 체험한 뒤 감상을 쓰려면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떠올려 봐야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을 생생하게 전하도록 써야 해 라고 선생님은 적어봤어요. 4번입니다. 체험한 일을 떠올리며 감상이 드러나는 글을 쓸 계획을 세워봅시다. 활동 1에 글로 쓸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것들을 글로 쓰면 좋을지 선생님은 경주에 가서 천마총, 첨성대, 불국사를 견학했던 일을 글로 써보려고 합니다. 활동 2입니다. 앞에서 친구들과 주고받은 질문을 떠올리며 글을 쓰기 전에 조사할 내용을 정해보세요. 글을 쓰기 전에 조사할 내용, 또 조사하는 까닭은 어떻게 될까요? 네, 첨성대에 숨겨진 조상들의 지혜라고 선생님은 적어봤어요. 또 조사하는 까닭은 아저씨께서 첨성대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서 라고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글을 쓰기 전에 쓸 글의 내용과 관련해 더 조사할 내용을 정해보고 또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또 글, 그림, 사진과 같은 조사 자료를 활용할 때 출처를 기록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는 글에 들어갈 내용을 정해봅시다. 활동 1이에요. 앞에서 정한 내용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네, 선생님은 첨성대의 내용을 조사해봤어요. 조사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목적, 신라인들의 천문 기상 관측, 크기는 높이 9.17m, 밑면 지름 5.17m, 특징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관측대이며 꼭대기의 네모난 돌은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킨다 라고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에서 정한 내용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활동 2입니다. 글에 들어갈 체험과 감상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세요. 선생님은 천마총 관람, 불국사 관람을 체험의 내용으로, 감상은 천마총 관람은 천마가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았다 라는 감상을 정리해 봤어요. 또 불국사 관람은 오래된 소나무가 불국사를 지키는 군사들 같았다 라고 감상을 정리해 봤습니다. 활동 3입니다. 글의 처음, 가운데, 끝에 들어갈 내용을 핵심어로 정리해 보세요. 선생님은 처음은 가족여행, 요금소, 김유신 장군 동산이라는 말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또 가운데는 천마총, 첨성대, 불국사, 석가탑, 다보탑이라는 말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끝부분은 돌아오는 길, 저녁 식사라는 말로 정리해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글의 처음, 가운데, 끝에 들어갈 내용을 핵심어로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체험한 일을 떠올리며 감상이 잘 드러나게 글을 써 봅시다 했어요. 선생님이 적은 글을 읽어주도록 할 텐데, 이 글은 사실 심상훈님의 세상을 잘 알게 도와주는 기행문이라는 책에서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출처를 미리 밝히고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경주. 우리 가족은 경주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다. 경주 요금소를 지나니 아주 커다란 기와집이 궁궐같이 들어서 있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있는 늠름한 김유신 장군 동상이 우리 가족을 반겨주었다. 우리는 먼저 아버지 친구 가족과 만나기로 약속한 대릉원의 천마총으로 갔다. 우리는 반갑게 인사하고 아저씨의 안내를 받으며 천마총을 둘러보았다. 우리는 천년 전의 풍경을 보기 위하여 빨려 들어가듯이 천마총 안으로 들어갔다.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은 천마를 본다는 사실이 즐거웠다. 천마총 안에는 신라 왕들이 쓰던 물건이 전시되어 있었다. 나는 난생 처음 보는 유물들이 신기하여 눈을 가까이 대고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첨성대였다. 아저씨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첨성대는 신라 사람들이 천문 기상 관측을 하기 위하여 만든 거야. 높이는 9.17m, 밑면은 지름 5.17m로 술병 모양을 하고 있으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관측대지. 첨성대 모양의 첨성대 꼭대기의 네모난 돌은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킨단다. 아, 옛날 사람들은 정말 슬기로웠구나. 그 다음에 우리는 불국사로 갔다. 불국사로 들어가는 길은 숲이 잘 가꾸어져 있고 바닥이 평탄하여 산책하기에 좋았다. 절에 들어가니 다보탑과 석가탑이 눈에 들어왔다. 다보탑과 석가탑은 탑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보아도 매우 아름답게 느껴졌다. 아버지께서는 둘 다 같은 돌로 만들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르면서도 선이 부드러우냐며 연방 감탄을 하셨다. 불국사 뒤에 있는 오래된 소나무들은 불국사를 지키는 군사들 같았다. 아저씨께서 들려주시는 석가탑에 얽힌 아사달과 아사녀의 전설을 들으며 우리는 이루지 못한
두 사람의 사랑을 안타까워하였다 까지 발췌해봤어요. 여러분들은 글을 쓸 때 누가 읽을 글인지 생각하며 읽는 사람이 알고 싶어 하거나 또는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자세히 풀어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함께 글을 고쳐보도록 해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한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